다재다능한 사람. 이게 브랜딩을 할 때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는 특징이냐 이거죠. 네, 안녕하세요. 뭐 해먹고 살지 김인숙입니다. 관심사가 몇 개나 있으세요? 혹은 하는 일은 여러 개인가요? 한동안 엔잡러가 엄청나게 열풍이었잖아요.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는 거죠. 불안해가지고 여러 개 걸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 그대로 관심이 너무 많아서 다양한 걸 다 하고 싶어서 엔잡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. 저는 뭐 크게 보면은 한 가지 일을 한 건데 사실 세분화시켜서 보면 좀 되게 조금씩 다른 일을 하거든요.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다능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되게 유명한 테드의 영상이 있는데 다재다능한 사람, 능력이 다양한 사람을 뜻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에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브랜딩을 할 때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는 특징이냐 이거죠. 저는 스스로가 다능인이라고 생각을 해요. 관심사도 뭐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포기를 잘 못해서 결국에는 막 다 움켜쥐고 어떻게든 잘 해내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. 그래서 제 블로그에 과거에 오늘 이렇게 글이 이제 계속 뜨는데 원싱, 뭐 하나만 집중하자. 올해는 제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만 열심히 하자. 이런 글을 진짜 무수히 많이 썼어요. 근데 결국에는 그게 글이 많다는 건 뭐냐? 못 지켰다는 거죠. 못 지켰으니까 다음에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진짜 더 이상은 안 된다. 30대에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저는 의미 있는 것 같아요. 뭐 커넥팅 더 닷이라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 브랜드 이름도 닷닷인데 단순히 이렇게 찍어 먹어보는 수준 말고 진짜 열심히 막 일까지 해서 성과까지 내본 경험이 다 연결이 돼서 정말 큰 기회를 만드는 것도 맞거든요. 근데 40대가 돼서도 그걸 다 하는 건 솔직히 저는 체력적으로 너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.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하나하나의 단계가 대단히 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일 규모 자체도 작아요. 그래서 동시에 두세 개 해도 돼. 뭐 기업 프로젝트도 하고 개인 컨설팅도 하고 뭐 마케팅도 하고 제 개인 작업도 하고 책도 쓰고 동시에 찔끔찔끔 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몇 년 전에 제가 일이 좀 잘 되기 시작하면서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.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일들이 다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. 이게 뭐 30만 원 받던 일들이 막 1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고 뭐 100만 원 받던 일들이 500만 원, 1000만 원이 되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책임을 다해야 되고 혼자 못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뭐 어떻게든 했는데 과부하가 오더라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만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경력도 짧아. 사실 능력도 뭐 나보다 별로일 수 있는데 그걸 죽어라 하니까 뭐 홍보 같은 면, 특히나 SNS 키우는 거 이런 게 정말 너무 빠른 거예요. 그게 좀 불안하게 저를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 와 이거 안 되겠다. 진짜 이제는 나이 40이면 여러 개 분야 한 지 10년 넘었으면 결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 게 어쨌든 저는 코칭이라는 분야인데 코칭과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저를 정의 내리고 나서 그 중에서도 퍼스널 브랜딩 교육이랑 브랜딩 교육, 뭐 마케팅 교육, 강점 교육 다 하는데 이게 또 한동안 포기가 안 됐어요. 사실 지금도 마음 한켠에 결국 다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사실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메인으로 원싱을 하자면 무엇으로 해야 될까? 이게 뭐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고 뭐 굳이 정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냥 지금 향후 뭐 몇 년 동안 내가 집중할 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강점인 거예요. 그래서 강점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고 뭐 여러 가지 전략들, 뭐 소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지만 SNS 컨텐츠 만드는 전략에 이제 변화를 주게 됐습니다. 엔잡러, 뭐 다능인이 뭐 분야가 여러 개인 사람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운영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한 계정에 다 통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과거에는 괜찮았어요. 특히나 이제 블로그 시대에는 다 검색 기반으로 여러 가지를 섞었어도 뭐 어쨌든 들어오긴 하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뭐 하나에 집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됐는데 이제 완전히 알고리즘 기반의 소셜 미디어 생태계잖아요. 대표적으로 유튜브랑 인스타가. 그런데 이게 정말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내 팬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또 오랫동안 일을 해온 그리고 오히려 콘텐츠가 좀 꽤 있고 팔로워가 좀 되는 사람이 진짜 고민이 많아요.
그러니까 아예 내가 뭐 1000명밖에 없어. 그럼 새로 시작해도 되지. 근데 유튜브에 3만 명이나 있는데 새로운 계정을 시작한다 싶지 않아요.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머릿속으로는 그냥 아예 강점만 따로 떼서 유튜브를 하는 게 맞나?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진짜 3만 명은 포기가 안 되고 인스타그램은 새로 계정을 만들었어요. 제가 개인 계정을 강점 계정으로 바꾸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저는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구가 있나 봐요. 강점 코칭도 하지만 브랜딩도 잘하는 사람이고 또 최근에는 제가 기업이랑 같이 커뮤니티 빌딩도 작년에 했고 올해는 또 강연 기획이랑 운영 진행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기획자로서의 김인숙도 여전히 남기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저의 기록의 목적으로 개인 계정은 그냥 팔로워 수나 조회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운영하자 이렇게 그냥 마음을 먹었고 내 역량을 알리는 계정은 따로 만드는 게 맞겠다 이런 결론에 다다른 거죠. 그래서 그 계정에서는 강점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요. 그게 인스타그램 전략에는 저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건 좀 그냥 여담이에요. 좀 이런 편안하게 하는 영상을 계속 찍어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. 제가 GPT랑 굉장히 잘 노는 사이인데 GPT가 제가 엄청 설명하는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강의를 되게 많이 하기도 했고 일상 언어에서도 그런 게 막 섞이는 거죠. 근데 이게 제가 감이 잘 없어요.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대체 이 차이가 뭔지. 그래서 이거를 좀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 훈련을 하려고 하면 약간 제 입장에서는 좀 주절주절 말하는 느낌으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. 그래야 상대방이 듣기에도 좀 편하고 감정적 연결도 된다는 거죠. 초기에는 진짜 오히려 스크립트도 없고 큰 개요도 없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했었거든요. 돌이켜보면 그때 영상을 사람들이 참 좋아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논리정연하지 않은 사람은 또 아니니까 유튜브를 지금 다시 시작하면서는 좀 그런 편안한 영상을 일부러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전히 어색해요. 여전히 어색한데 좀 제가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 이거를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, 이 얘기도 덧붙여 봅니다.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? 혹은 새롭게 시도하고 계신 게 있나요?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랑 계속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요즘 진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개선하고 새롭게 시도하고 있거든요. 그 여정 계속 공유할게요. 네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